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에이프로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그래서 에이프로젠이 요 그림이 딱 나와줬는데 제가 솔직하게 조금 느끼고 있는 견해들,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 좀 같이 그림 그리면서 한번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제가 요거 에이프로젠 뭐 자주 다루긴 했었는데, 최근에 다뤘던 거는 8월 달에 요거 상한가봉 나왔을 때 요때 한번 다뤘거든요. 요날 다뤘어요. 요날 다뤘었는데, 제가 요날 올려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요거 만들고 나서 얘는 에이프로젠이 기질적으로 급등을 좀 잘 치는 종목이에요. 한번 뽑을 때 시원시원하게 뽑는 종목이긴 하거든요. 원래 기질적으로. 그래서 요거가 이제 추세를 지금 바꾸고 있는 영역에서 지금 한번 펌핑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,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,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영상 있으니까 보셔도 돼요. 요거 떨어졌던 폭의 우선 절반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올려드렸을 거예요, 제가. 근데 여기까지 딱 찍고 우선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, 요것도 뭐 중요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 요게 나왔어요. 요게 나왔어요. 요게 엄청나게 이 막대한 거래량 있죠. 여기서 요 날이에요. 이 거래량이 뽑힌 날이 요 날입니다. 요날 이게 나왔어요. 제가 영상 찍어드린 날은 요거고, 저 영상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게 죄송해요. 우선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. 우선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, 제가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움직일 때 저 영상에서도 8월달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렇게 큰 거래량이 뽑히면 그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왜냐면 제가 좀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보는 그런 신호들, 1월달 이런 시즌은 제가 자주 설명드리긴 하는데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게 뭐냐면, 요 첫 번째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이, 재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종목들이, 뭐 업종 상관없이요. 제약바이오라고 이제,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. 물론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약간 재무가 안 좋아도 기대감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맞아. 그렇지만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얘도 포함입니다. 그리고 요런 종목들이 신저가가 막 뚫리고 있는데, 신저가 라인에서 역대 최대치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다, 솔직하게 말해서.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선은 좀 올라올 때 도망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는 해요. 이게 제가 말은 좀 조심해서 할게요. 근데 요게 지금 그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. 이게 지금 똑같은 차트가 제약바이오 중에 뭐가 있냐면, 지금 살아는 있지만 신라젠이랑 좀 비슷해요. 지금 떨어지고 밑에서 미친 듯이 빵빵 터지면서 움직이는 이 흐름만 봐봐요. 신라젠의 요때 흐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요 정도 흐름이랑.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락을 깊게 치고 나서 재무가 안 좋은 상황인데, 여기서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뽑힌다. 이 신호가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. 물론 아주 간혹 가다가 이게 기회의 발판이 돼서 미친 듯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많지는 않아요. 가끔 있어. 가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.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적습니다. 신라젠도 지금은 이게 뭐 워낙 국민 종목이었으니까 뭐 사실 어거지로 이거를 시간이 한 3년 지나고 나서 풀어주기는 했지만, 이게 보통 마지막에 이 거래량이 빵 터지거든요, 이게. 그러고 나서 보통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요 위험성을 우선 알고는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슈 자체는 있죠. 이게 그냥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오늘도 잠깐 순간적인 펌핑은 나와줬는데, 요 에이프로젠이 사례 CD3 이 이중 항체 혈액암 세포 표적 강화 항체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뭐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, 이거는 사실 이 제약 바이오들은 뭐 사실 자주 나오는 이슈기는 하죠. 뭐 이제 워낙 단어들이 어렵고 생소해서 뭔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, 사실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약 바이오라고는 하지만, 사실 통상적으로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이런 식의 이슈들은 항상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슈거든요. 근데 이게 올라올 때는 분명히 이슈가 필요하니까 이런 이슈들도 좋은데, 지금은 이슈보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해석을 해서, 왜냐면 봐봐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거래량이 뭐예요?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, 거래량은 서로 간에 거래가 된 흔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날 봐봐, 요날 이렇게 양복을 딱 만들면서 이 거래량이 뽑혔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? 물론 시장가로 그날은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복을 만들었다라고 뭐 볼 수 있죠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샀다라는 건 뭐야? 누가 나한테 팔아준 거잖아요.
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나한테 팔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? 맞죠? 내가 반대로 팔았다면은 누가 나한테 사주려고 했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결국에는 숫자는 동일하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. 근데 그냥 제가 이런 거 세력자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걸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냥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좋아요. 어쨌든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았어요. 이 거래량 속에서. 근데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자본주의에서 힘은 뭐죠? 돈이잖아요. 우리가 원하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이거를 여기서 사주길 바라는 거지.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산 쪽일까? 판 쪽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요. 하필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펌핑을 치면서 이슈도 당연히 있었지. 근데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도대체 이 역대급 거래량이 여태까지 19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뽑았을까? 하필.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최대치 거래량에서 도대체 산 쪽은 누구고 판 쪽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과연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런 경우라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확률적으로는 제가 보는 시그널상은 좋지 않게 흘러갔던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. 얘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한번 주의는 하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까진 다 좋은데 원래 펌핑도 잘 치고 한번 쉴 때 시원하게 치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다. 그래서 떨어졌던 폭의 한 절반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드렸던 거고 딱 그 정도까지 치고 결국엔 지금 한 번에 좀 내리꽂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물론 끝난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신호 자체가 지금 재무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돼요.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. 이 정도 갑자기 적자가 빵빵 난단 말이야. 이 전까지야 어떻게든 그래도 흑자폭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21년도서부터 적자가 미친 듯이 빵빵빵 나고 있잖아요. 갑자기 이 정도 나는 건 이상한 거지.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저가 라인에서 이런 거래량을 뽑으면서 순간적인 급등을 만들어낸다? 만약에 파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든 이거를 넘겨야 되니까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얘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요런 식의 부류군의 종목들이 가끔 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을 해요? 막 엄청난 이슈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에 열광을 한단 말이야. 근데 하필 왜 이 자리에서 이 물량이 나오냐고.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, 저는. 그래서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좀 가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사실 여기 올라왔었을 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라인이 1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.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을 좀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줄 때 이번에는 사실 시그널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약간 그래도 리스크를 혹시 모르니까 물론 가주면 제가 할 말은 없고 차라리 가줬으면 좋겠어 진짜로.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건 당연히 주식시장이 없는 거고 혹시 지금 리스크가 좀 발생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는 본전에 막 빠져나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매매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요 부분 측면적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렇게 쫙 하락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는 흐름은 신라젠의 이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 한 번씩 좀 인지를 하시고 다음 대처나 이런 것들을 좀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죄송해요. 저도 솔직하게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신앙도 아니고 저는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올려드리는 게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태인 거랑 아닌 상태인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. 자기 소신껏 하는 게 투자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차원이고 저도 제가 그냥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쫙 이렇게 가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잔뜩이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거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조심하게 말씀드리는 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쫙 가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게 가장 베스트고 안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